동네를 떠돌며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것으로 유명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겐 장발장 할머니라고 불리는데요. 골목에 숨어 마트에 다녀오는 주민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확 낚아챕니다. 오늘의 타겟은 회사원 현명혜 씨. 추격 전에 벌이던 할머니가 도망친 곳은 다름 아닌 명혜 씨의 회사. 건물 비상계단에 숨어서 훔친 빵을 몰래 먹는 할머니. 빵이 든 봉지만 훔쳐서 장발장이라는 별명이 생긴 건데요. 언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 아하, 치매에 걸렸던 거군요. 어머니, 어디 사세요? 집이 어디예요? 여기. 할머니는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다고요? 여기가 내 집이야.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 전화번호나 집 주소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혹시 자식이 있으세요? 모른다니까. 없어. 아하. 예. 자식이 있냐는 말에 유난히 예민한 할머니. 급기야 대화를 거부합니다. 보다 못한 명혜 씨가 할머니를 따뜻한 사무실로 데려왔는데요. 네. 춥고 배고팠던 할머니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경찰서 연락. 안 돼. 경찰 부르면 이 라면 국물에 코 박고 확 죽어버릴 거야. 아, 가족이 민감하시네요. 경찰의 도움을 격렬히 거부하는 할머니. 열감기를 앓으면서 누군가를 찾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철수야. 철수가 누구예요? 아들 이름 기억나세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명혜 씨의 질문에 대답하는데요. 생년월일은요? 집 주소는요? 아, 이제 기억이 좀 나시는구나. 주소까지. 할머니는 1943년생으로 본명은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소까지 알아낸 명혜 씨. 그런데 바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데요. 알고 보니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그녀. 뭔가 이상한 대체 낌새가 있었구나. 할머니의 인적 사항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명혜 씨는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는데요. 50대 남성이 집에서 나옵니다. 혹시 노숙자 할머니 아세요? 아니 누구신데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잠결에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는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나게 된 할머니. 죽어서 어쩌나? 도대체 이게 얼마만이야? 어머니 그런데 표정이-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아들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급기야 6년 만에 만난 아들을 피하기까지 하는데요. 김철수 씨 보험 사기죄로 이거 봐. 뭐 있었어. 어렵게 모자가 상봉했는데 경찰에 체포된 아들. 대체 이들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6년 만에 만나게 된 어머니 앞에서 체포가 된 아들의 사연, 박영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보험 사기 혐의로 아들이 지금 체포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추측을 해볼까요?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 동안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사건을 집계를 해봤는데요. 혐의자 중에 40%가 배우자였고 16.7%가 부모 등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도 치매인 어머니 앞으로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있고 실종 기간 동안 아들이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네. 오, 그랬군요. 네, 6년 만에 모자가 상봉했는데 아들을 만나자마자 세고랑 사게 된 그 사연. 과연 어떤 사연인지 이막에서 확인해 보시죠. 야, 너무 슬프다 이거. 철수 씨 보험 사기 및 유기죄로 체포합니다. 야, 아이고. 유기죄. 우리 아들은 잘못이 아이고, 없어요. 또 아들 내가 감싸신다. 치매 걸려서 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치매 아니고 내가 어? 병원에서 탈락을 했어. 치매 아니라고? 치매 아니라고? 네? 무슨 소리죠?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충격적인데? 치매라고 주장하는 어머니와 보험 사기 혐의를 받은 아들의 사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던 아들 김철수 씨.
어머. 퇴직금마저 주식으로 다 날리고 투자를 위해 빚까지 있던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종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름도 바꾼 채 다른 지역에서 숨어 지내다가 뉴스를 보고 저런 생각을 하다니.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실종자는 실종 신고 뒤 5년이 지나야 법원에서 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로 실종된 척 하라고? 이 방법 말고 백수인 나랑 늙은 엄마가 도대체 무슨 수를 못 긁을 거야? 그래도 들킬 텐데. 몇 달만 찜질방 같은데 좀 숨어 있자. 아,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치매 때문에 기억 안 난다고 해야 돼. 하하. 이거 안 하면 엄마랑 나 둘 다 죽어.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을 도울 방법은 하나뿐. 실종된 척하자는 아들의 계획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제 매달 1일 1시에 여기 와서 내가 생활비 줄게. 경찰한테 걸릴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전화하지 말고 복지센터에도 가면 안 돼? 어머니도 어떻게 그럼 연락도 하지 말라고. 미안해 엄마. 매달 약속 장소로 와서 생활비를 주겠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찜질방과 길거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나 아들은 안 왔어, 약속 심지어?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숙자 씨도 오랜 노숙 생활로 쇠약해진 탓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데요. 저 지금 몇 시쯤 됐어요? 4시 좀 넘었어요. 핸드폰 한번 쓰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 와중에도 경찰에게 들킬까 봐 핸드폰을 빌려 전화하는 숙자 씨. 어머니가 추위에 떨며 기다릴 동안 아들은 따뜻한 침대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진짜예요 이거? 아들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한 번도 너무-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화난다 이거. 야, 실종 신고 5년 후 숙자 씨의 사망보험금은 아들에게 지급됐는데요. 이렇게 5년을. 아들은 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경찰이나 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으면 아들의 사기가 탄로날까 봐 훔친빵을 먹으며 노숙 생활을 아이고, 하고 어머니. 치매 아이고. 연기까지 해온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러나 현명혜 씨를 만나 감기로 잠꼬대를 하는 바람에 치매 연기가 탄로났습니다. 노숙자 씨가 사망 신고돼 있고 아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기록을 발견한 명혜 씨의 신고로 아들의 죄가 밝혀진 겁니다. 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치매 걸려서 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신을 버린 아들을 위해 치매인 척 연기했던 어머니의 눈물겨운 모정. 과연 이들 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멀쩡한 어머니를 길거리에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망 보험금까지 탄 정말 나쁜 아들인데요. 어떤 처벌 받습니까? 네,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수령한 금액이 5억 원이었는데요. 네. 보험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아들은 존속 유기죄도 해당이 됩니다. 네. 법률상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자식은 보호 의무가 있는데요. 이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유기를 한 경우에는 존속 유기죄에 해당해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유기로 인해서 어머니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면 유기치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머니니까는 우리 자식을 감싸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만약에 감싸지 않으면 또 이게 사기가 공범이 될 수도 혹시 또 본인이 뭐 있어서 죄가 있으실까 봐. 또 뭐. 이유가 여러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보험 사기의 공범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예. 내가 사망한 척 할 테니까 보험금을 받아서 나눠 쓰자 돈을 이런 받아야지.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어야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사안을 보니까 오히려 어머니도 아들에게 속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험 사기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이 나를 고려장 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돈 때문이다. 이 정도 사실은 알았지만 이것은 고려장에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 보험 사기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의 세계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